반갑습니다.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머리를 잘랐습니다. 자르고 나니 이렇게 머리가 내려와 있는데 생각해보면 어릴 때는 항상 이런 머리를 해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나이가 들고 나서 이렇게 머리를 단정하게 했으니까 거울을 볼 때마다 좀 어색해요. 뭔가 좀 어려 보이려고 발악하는 느낌이야. 그런 감정 상태. 그거 좀 어려 보여서 뭐 한다고. 저는 그런 거에 별로 연연하지 않고 살 줄 알았는데 연연을 떠나서 집착을 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사실 뭐 여러분들에 비해서 제가 나이가 조금 많은 거지 아직도 어디 가면 막내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뭐 주말에 시간이 잠깐 비어가지고 원래 되게 매너 없는 시간대에만 예를 들면 뭐 평일 7시 이럴 때 보통 하다가
주말 일요일 6시 46분 정도면 매너 있는 시간이 아닌가. 자주 키지는 못하기 때문에 들어오신 김에 궁금한 거는 다 질문으로 여쭤봐 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서 성심성의껏 대답해 보겠습니다. 기타를 치는 게 재밌으려나 입을 터는 게 재밌으려나 생각해보면 입을 터는 게 재밌으니까요. 얘기를 더 많이 해보겠습니다. 제킹호 슬로건은 아마 1월에 있을 그 저희 단공 때 다시금 팔 생각입니다. 슬로건 찾으신 분들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왜 그때 안 사시고 왜 살할 때 안 사고 네, 죄송합니다. 네. 잘 어울린다니 다행입니다. 카타판 때 이제 저희가 30일인가 그때 공연을 하는데 그 무슨 투표 같은 걸 올리셨더라고요. MPMG에서. 그래서 저는 해당 사항이 없는 시간대 공연이라 근데 제가 투표를 저는 안 눌렀는데 그냥 보다가 눌러졌나 봐요. 그래서 투표 결과를 확인하지 못했는데 3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냥 그 30일처럼 공연하는 거 오후 1시부터 해가지고 10시쯤에 끝나는 거, 두 번째가 오후 4시부터 카운트다운 하고 1시쯤에 끝나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좀 밤에 시작해서 밤새도록 하는 거. 그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뭐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뭐 이해를 하는데 세 번째 거가 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게 낫나? 오히려 애매하게 시간이 카운트다운하고 나서 숙박을 하셔야 되니까 보통 집에 가실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방에서 오시거나 좀 멀리서 오신 분들은 그 근처에서 주무셔야 되니까 그런 걸 따지면 그냥 돈이 2번 든 거 바에는 돈이 그냥 한 번 드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면 그것도 뭐 나름의 일리가 있고. 근데 이제 그 공연 끝나고 아침에 이제 우르르 나오셔가지고 첫 차를 타시고 이제 귀가하시는 여러분들을 상상을 해보자니 그것 또한 좀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아티스트 분들은 아마도 뭐 그 주최 측에서 요구하는 거를 최대한 이제 맞춰서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연의 어떤 그 취지나 그리고 공연의 어떤 뭐라 해야 될까? 아니 뭐 이름 자체가 카운트다운 판타지니까 카운트다운을 해야지 그 페스티벌이 더더욱이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니까 그런 어떤 목적을 위해서라면 아티스트 분들도 나름의 어떤 그 협조 아닌 협조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협조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첫 번째 거보다는 그러니까 일찍 해서 카운트다운 안 하고 끝나는 것보다는 두세 번째 거 중에 하나를 해서 카운트다운을 하고 어쨌든 끝나든 아니면 카운트다운을 하고 밤을 새던 그런 게 좋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야
그게 카운트다운이 되는 거니까. 작년에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투표 결과는 못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왠지 근데 세 번째 걸로 됐을 것 같은데. 새벽 4시에 끝나면 집에는 어떻게 가지? 지하철에 그 시간이 없을 텐데. 버스는 있나? 아, 하긴 거기서 뭐 다 같이 막 이렇게 즐기면서 놀면 재미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저희는 첫째 날이라. 네. 노숙이요? 노숙은 조금 대한민국이 노숙을 할 정도로 안전한 나라냐라고 했을 때 막 그렇게 막 밤늦게 돌아다니는 게 위험한 나라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노숙은 조금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노래를 잘 못 부르는 게 일단 축구한다고 여유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제가 그 새벽 감성에 좀 취해가지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에 좀 일찍 자는 건 아니지만 한 새벽 그러니까 어쨌든 감성을 느끼기 전에 너무 졸려가지고 자는 현상이 벌어져서 제가 지금은 잘 못 불렀습니다. 근데 조만간 또 이렇게 노래를 재충전하고 와서 왜냐면 부른 노래들을 다 불렀기 때문에 몇 개 리스트업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다가 꽂히는 노래가 있으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이 노래 불러주세요, 저 노래 불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요즘 축구는 더할 나위 없이 잘 돼가고 있습니다. 저도 뭐 어디서 축구를 배운 것도 아니고 뭐 선수 생활을 해봤던 것도 아니고 어릴 때 막 이렇게 축구부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20살 어릴 때부터 그냥 애들끼리 공놀이 하다가 20살 때부터 계속 그냥 이제 동호회 같은 데 들어가서 조기축구라고 하죠. 그런 걸 하다가 했는데 축구를 그렇게 막 잘하지 뭐 지금도 뭐 잘한다 못한다를 기준을 따지면 이제 어디 가서 이제 그냥 못하진 않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할 정도는 됐는데, 이게 정말로 신기한 거는 뭐든지 연습을 하면 실력이 는다 라는 거를 느꼈어요. 기타를 못 쳤을 때, 아예 못 다뤘을 때부터 그 기타를 연습을 해가지고 기타를 어느 정도 이렇게 다루기까지의 어떤 그 과정을 이제 느껴봤으니까 다른 종목들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뭔가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있어서, 뭐 축구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기타 또한 기본기가 무조건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축구도 마찬가지로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그때 연습했던 것들이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때 처음 축구부를 들어가면 하는 연습들이래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그냥 취미로 하다 보면 그런 어떤 기본기를 연습할 수 있는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기타를 쳐보지 못했던 분들은 분명하게 환상을 좀 가지고 계실 텐데, 치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알 거예요. 저도 기타를 치기 전에는 그냥 치면 소리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멋있는 것만 치고 싶었고, 그리고 이렇게 따라랑 하면 다라랑 하고 소리가 나는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막상 기타를 쳐보니까 소리가 안 난다 일단. 그래서 소리를 내는 데만 거의 한 3, 4개월이 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소리를 내다 보니 이제 이 소리를 음악으로 막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음악스럽게 들리게 하는데 한 2, 3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기타를 치기 전에, 기타를 잡기 전에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마치 이렇게 드륵 하면 탁 나오고 탁 하고 탁 하고 탁 하면 기타리스트가 딱 되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상상의 나래를 좀 펼쳤는데, 마찬가지로 축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축구를 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뭐 경기장을 가기 전에나 그럴 때는 막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뭐 손흥민 선수 있죠. 딱 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탁 차면 이렇게 골 들어가고, 막 툭 해가지고 탁 잡으면 벌에 탁 붙고, 이런 어떤 상상을 많이 하지만 멋있는 상상이죠. 막상 경기장에 들어가면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 굉장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그 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한 동작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도와 얼마나 많은 움직임을 가져야 되는지는 축구를 또 해본 사람들은 아시겠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엔 기본기다. 그래야 좋은 움직임을 가져갔을 때 좋게 내 발에 공을 붙잡을 수 있고, 그 기본기로 인해서 공을 잘 잡고 해서 그 공을 정확한 곳에 슛을 할 수 있는 기본기를 또 가져야 되고, 아니면 내가 좋은 찬스가 아니었을 때, 아니면 다른 선수가 더 좋은 찬스일 때 내 기본기로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본기가 필요하단 말이죠. 보통 근데 이런 것들은 생각을 안 하죠. 그냥 탁 해가지고 촥, 네. 그런 것만 생각을 하지. 네. 그 디테일함을 생각을 하기는 어렵다. 골키퍼는 그냥 뭐 가끔 음악하는 팀 가면 이제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고, 보통은 골키퍼는 잘 안 하지 않습니다. 뭐 음악을 해서 손가락이 다칠까봐 그런 거라기보다는 골키퍼 하는 것보다는 제가 필드에서 뛰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한 1년, 2년 전에도 이게 축구의 붐이 왔다. 그러니까 축구를 떠나서 그 풋살의 붐. 그러니까 보는 거는
아마 한 올해부터 약간 좀 이렇게 흥행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골대녀를 시작으로 남성 여성 할 거 없이 풋살을 정말로 많이 하세요. 예전에 제가 한 6, 7년 전에만 해도 풋살장 이제 인근에 있는, 뭐 보통 서울에 있는, 아니면 뭐 고양시에 보통 많이 가는데, 그런데 풋살장 예약하기가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당일에도 예약해도 될 정도로. 근데 지금은 미리미리 예약을 안 하면 풋살장이 잘 없어요. 그 정도로 풋살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풋살장을 가면 진짜 웬만하면 꽉 차 있어요. 그리고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많이 차고 있다. 옛날에는 좀 이제 남성분들이 많이 했단 말이에요. 여성분들은 정말로 많이 잘 없는. 네. 근데 요즘에는 여성 풋살팀이 정말로 많아져가지고 거기서 한 단계 진화해서 혼성팀, 네, 그렇게 해가지고 뛰는 팀도 많고.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풋살하는 걸 보면 와, 대단하다, 쉽지 않을 텐데 진짜로. 근데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노출의 어떤 그 중요성, 남자분들은 공놀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계속 그냥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한단 말이에요. 뭐 군대 가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성분들은 어렸을 때 공놀이에 노출이 된다라고 보기 좀 어렵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취미생활이라고 치고 이제 한다고 쳤을 때, 아무리 취미생활이어도, 아무리 재밌어 보여도, 그 내가 좀 이 스포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알고 해야 더 재밌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성인이 넘어서 이렇게 공부로 좀 하시고 다음에 바로 그냥 현장에 투입이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사실은 좀 다른 열정이긴 하거든요. 좀 제가 지금 축구를 하러 가고 풋살을 하러 가고 하는 그 열정이랑은 좀 달라요. 조금 더 뭐랄까, 순수한 어떤 목적을 가져 있다. 네, 저는 축구를 하러 가고 풋살을 하러 가는 게 그렇게 막 순수한 목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마냥 재밌어서 가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막 그렇기 때문에 저와 생각이 맞고 어느 정도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서로 이렇게 실력이 좀 맞는 팀을 만들어서 우리끼리 차려고 하지. 그러니까 순수한 목적이나 어떤 순수의 어떤 그 측면을 봤을 때는 여기 가서 뛰어도 재밌고 저기 가서, 그러니까 축구 자체가 재밌는 거니까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봤을 때 좀 겸손해지는 느낌보다는 뭐라 해야 될까, 좀 스포츠의 진정성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이제 이 생활체육, 생활축구, 생활체육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너무 이제 찌든 나머지 이 모든 것들을 너무 실력으로만 묶으려고 하고 팀의 어떤 그 레벨에 어떤 그걸로 나누려고 하는 그 모습을 좀 많이 내려놨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이 어쨌든 스포츠의 진정성으로 따졌을 때는 그렇게 좋은 그림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백승열보다는 잘하기 때문에 진정성을 다 떠나서 이 모든 시작은 사실은 백승열 때문이죠. 가만히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축구로 순위를 매기질 않나. 이 순수한 이 스포츠를 가지고 금운동 메달 색깔을 나누며 이 저울질 굉장히 불순한 스포츠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불순하다. 승부욕은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스포츠의 진정성에 대해서 좀 생각이 바뀌고 나서부터는 승부욕을 가져야 될 때는 가져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좀 약간 이렇게 동참하고 모두가 같이 함께하는 거에 의미가 있다 하면 승부욕을 가지진 않습니다. 그냥 뭐 상대 팀이건 우리 편이건 그냥 으쌰으쌰 하면서 멋있는 플레이가 나오면 박수 쳐주고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고 괜찮냐고 물어봐주고 그런 또 거친 플레이 하지 않고 다만 이제 그런 승부욕을 띠는 순간은 어떤 그 말 그대로 이제 그런 매치일 때 그런 매치성을 띤 이기면 사실 보상은 없지만은 동호회 축구에서 뭐 그런 건 찾기 어렵지만 근데 그 보상 자체가 이기는 것밖에 없는 게 사실 일반 동호회들끼리 하는 매치거든요. 그러면 사실 승부욕을 어느 정도 띄죠.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거죠. 선의의 몸싸움을 하고 선의의 압박을 가하고 뭐. 네. 저도 원래 그랬습니다. 저도 원래 승부욕이 너무 강해서 그런 모든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보지 않고 이기면 장땡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축구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한번 뭐 생각하다가 만약에 뭐 팬분들 중에 풋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서 뭐 용병이 필요하신 분들 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깜짝 게스트로 네, 한번 참여를 허락해 주시면 네, 차다가는 용병 같은 걸로 해서 컨텐츠를 또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축구밖에 안 했어요. 사실 야구는 사실 야구는 진짜 룰도 다 모를 거예요. 룰을 잘 몰라요. 병살이 그 1루 던져고 2루 던져가지고 아웃시키는 거를 안 지가 아마 한 5년도 안 됐을 겁니다. 네, 축구밖에 안 했어요. 운동 자체를 봤을 때 거의 축구 말고는 네, 취미로 이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뭐. 어렸을 때 축구 선수를 꿈꾸지 않았던 제 나이 또래의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92년생인데 2002년 월드컵이 제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열렸어요. 근데 보통 축구를 이렇게 시작하는 친구들을 보면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 시작하거든요. 월드컵 보고 축구부 들어간 친구들 정말 많아요. 정말로. 그때 축구 선수를 꿈꾸는 친구들 엄청 많고 네. 무조건 축구 선수였죠. 어릴 때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바라본 2002년 월드컵의 모습은 뭐였냐면 그냥 미쳐 있었어요. 그냥 약간 좀 이 월드컵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보였냐면 제 그때 4학년의 시선을 봤을 때는 어떠한 행동들도 대한민국이 이기면 그냥 괜찮은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가장 지금은 뭔가 해프닝 같은 거지만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 차 주차되어 있는 차 그 백미러 같은 거가 엄청 다 부서져 있고 차가 그냥 도로가에 이렇게 신호에 대기하고 있는데 거기 차 위에 올라가가지고 응원하고. 근데 정말로 웃긴 건 뭐냐면 물론 제가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만 괜찮다라는 괜찮아 이겼으니까 거기 차 주분이 같이 즐기는 내 차 위에 올라와가지고 같이 막 본네트에 올라와서 막 응원하고 있는데 같이 막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해주는 그런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정말로 상상을 할 수도 없고 요즘에 그랬다면 바로 유튜브에 박제돼가지고 대중의 문매를 맞았을 텐데 그때는 그냥 다 그렇게 했어요. 그냥 다 난리 났었습니다. 그냥 운명 공동체 같은 거였어요. 모르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린 나이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다 그냥 위아더 원이었어요. 그냥.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진짜 미쳐 있었다. 그냥. 베이스는 잘 안 칩니다. 유동이가 치니까. 옛날에는 막 1학기 저학기 막 같이 연주하면서 하는 것도 재밌어서 해봤었는데 요즘에는 기타 하나만 치기도 바쁘네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얘기로 돌아와서 원래 10월, 11월에 공연이 많이 없었는데 그렇게 있다 보니까 공연이 하나둘씩 생기더니 거의 뭐 주에 한 번씩 하는 느낌으로 생겨버렸네요. 일단 다음 주에 해서웨이랑 같이 공연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22일에 인천의 송도에 있는 트라이볼이라는 곳에서 취향 탐구? 뭐 아무튼 뭐 뭐라고 하지?
저희의 음악에 맞는 그런, 그러니까 조향사분이 오셔가지고 저희 음악에 맞는 그런 향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그 시각과 청각과 후각까지 만족이 되는 그런 공연이네요. 그러고 나서 11월 30일에 청주에 있는 국립박물관에 가서 공연하게 됩니다. 국립박물관 공연은 사실 올해 초쯤에 이미 결정이 난 거여서 이미 뭐 그런 판촉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홍보물들은 이미 다 나온 상태라 그냥 그때 당시에는 그냥 11월 30일? 언제 하냐 이랬는데 벌써 이번 달이네요. 그거 진짜 야외에서 한대요. 그거 진짜 야외에서 한대요에서 그거가 뭐죠? 청주 공연은 실내 아닐까요? 11월 30일에 야외에서 하면 많이 추울 것 같은데. 저희도 추운데 여러분들도 많이 추울 것 같은데. 실내 아닐까요? 실내겠죠? 네. 실내에 맞다고 하시네요. 원래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날씨가 좋았을 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11월 30일 좀 추우니까 실내에서 하는 걸로. 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11월 9일 날 김두름이라는 이제 그 이거를 페스티벌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김두름이 페스티벌에 애프터 더치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티켓 반응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사실 좀 놀랐어요. 표를 못 구한다. 보통 이제 취소표가 나오기 마련인데 아예 그냥 취소가 나지 않는다 라는 어떤 얘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부러우면서 네. 한편으로는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8시에 저녁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쌀국수는 못 먹었겠네요. 로우 신 YDC. 그래서 뭐 공연 김두름이 공연을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공연이 끝날 때쯤 보면 꽤나 건하게 취하신 분들을 많이 뵐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그 공연의 그 취지가 무대를 에서 퍼포밍하고 이제 그 아티스트를 보는 어떤 그런 취지와 의미도 있겠지만 그 취하는 거에 대해서 뭐 술을 잘 드시면 취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술이라는 어떤 그 목적성을
매우 강하게 띄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술과 근접한 공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팬분들 중에서도 꽤나 거나하게 취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다. 소주, 그렇죠. 저도 이제 그거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소주라는 술을, 저는 뭐 물론 술을 좀 좋아합니다만, 소주라는 술을 좋아한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소주는 아무 맛도 안 나니까. 뭐 맛은 나죠. 뭐 근데 그게 뭐 어떤 맛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소주라는 것 자체는. 근데 이제 이 소주가 좋은, 그리고 많이 애용이 되는 이유는 일단 모든 음식에 웬만하면 다 잘 어울리고요. 왜냐? 모든 음식에 먹어도 술의 어떤 가진 향이나 맛이 없기 때문에 침범하지 않아요. 음식에. 그렇기 때문에 어울린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다만 조금, 네, 어쨌든 그냥 어울릴 수밖에 없다. 왜냐? 방해가 되지 않으니. 근데 이제 이 소주가 왜 위험하냐면, 그 사람이 취하기 딱 좋은 도수를 가져 있어요. 제가 20살 때쯤에 그 소주를 먹을 때는, 그때는 사실은 후레쉬 같은 게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뭐 빨간 뚜껑이라고 부르지도 않았고, 그냥 참이슬, 처음처럼 갓 나왔을 때요. 처음처럼 갓 나왔을 때고, 진로도 서울엔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소주 먹으면 참이슬이냐 처음처럼이냐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냥. 심지어 처음처럼도 제가 20살 때 갓 나온 술이었고, 그래서 그때는 제 기억에 맞으면 22도였나 3도였나 그랬을 거예요. 21도? 하여튼 20도가 넘었었어요. 지금은 몇 도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먹긴 합니다. 그때만 해도 소주 한 병 마신다고 하면 꽤나 많이 마시는, 네, 주량이 소주 한 병이다? 그러면 꽤 잘 마시는 축에 끼는 거였습니다. 소주 2병 마신다? 그러면 술을 진짜 잘 먹는 축에 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술을 이렇게 소주를 먹다 보면 그냥 술술 넘어가요. 뭐 약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다만. 그래서 공연장에서 소주를 팔면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 보통 공연장에 보면 위스키를 샷으로 파는 공연장이 몇 군데 존재합니다. 이제 클럽 공연 같은 거 이제 보면. 근데 위스키를 샷으로 먹는 거는 그 순간 너무 신난 나머지 그 원프리 드링크로 그냥 한 방에 그냥 팍 먹고 하고 그냥 호 하고 마는 거예요. 그냥 딱 그 정도. 그리고 나서 샷을 또 2개를 마신다? 이건 되게 힘든 도전입니다. 그건 술을 잘 먹어도 힘든 도전이에요. 왜냐? 술 자체의 그 독한 맛이 엄청 세기 때문에 도수도 높고, 그래서 이걸 스트레이트로 먹었을 때 연속되게 먹기가 되게 힘든 술이잖아요. 반대로 이제 맥주 같은 경우에는, 맥주는 원샷하기 자체가 힘든 술이죠. 왜냐면 일단은 미리가 크기 때문에. 보통 맥주를 뭐 그런 공연장에서 마시면 제가 봤을 때는 한 300ml 정도? 330ml 정도 이렇게 파는 것, 그 컵에다가 파는 것 같은데, 그거 꿀떡꿀떡 마셔도 빨리 마시면 진짜 한 10분, 15분? 그냥 이제 평균적인 측면에 한해서. 그러면 이제 어쨌든 맥주는 도수도 낮고, 그리고 이제 최대의 단점인 화장실을 많이 가게 만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취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소주는 그래서 왜 위험한 술이냐? 샷으로 그냥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그냥 툭 먹어도 안주거리를 딱 먹어버리면
이게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좀 잘 드시는 기준, 한 현실적인 감각으로 봤을 때 한 1분 있다가 또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럼 1분 마시고, 왜냐면 이제 공연장이니까 기분도 좋고 막 분위기도 너무 좋으니까 좀 빨리 마시게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시고 또 마시고 막 짜네 한 명이 짜네, 한 명이 옆에서 또 짜네 또 짜네, 이러면 소주 6병, 아니 6병이란다, 소주 6잔 7잔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근데 7잔 8잔 마신다? 그럼 소주 한 병을 마신 거죠. 그러면 불과 1시간 정도도 안 돼서 소주 한 병, 2병을 마실 수 있는 그런 그런 시간인 거죠. 근데 소주 한 병을 마시면 술을 아무리 잘 드시는 분도 취하긴 취하죠. 그러니까 취기가 올라오죠. 그러니까 그 상태로 오래 가느냐 아니면 이게 블랙아웃이 오느냐 이 문제겠지만, 그래서 왠지 막 이제 2002년 월드컵처럼 김두루미도 이제 2024 김두루미 때도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짠 하다 보면 취하신 분들이 조금 계실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취하는 거는 잘못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취하실 분들은 무조건 옆에 안 취한 친구들 데리고 가세요. 네. 저는 과음을 하지 않는 선안에서 모든 무대를 보고 갈 생각입니다. 과음만 좀 피하고 모든 무대를 보고 갈 생각이고, 다음날 공연은 다음날 저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에 보모가 잘 해줄 거예요. 토요일에 보모는 토요일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술이지만 요즘에는 소주가 싸다라고 또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거의 5,000원, 5,500원, 비싼 데는 막 7,000원, 6,000원 이렇게 하니까 이 술이 더 이상 이제 싼 술이냐라는 걸 봤을 때는 싼 술이라고 할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있지만, 어쨌든 좋은 술이지만 위험한 술이기도 하다. 소주 10,000원이요? 그렇다면 저는 그 술집에서는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소주를 10,000원 주고 마시는 거는 그거는 정말로 아직까지는 용납이 안 되는.
10,000원은 좀 그렇지 않나요? 소주 10,000원이면 좀. 편의점에 와인도 10,000원에 파는, 심지어 위스키도 10,000원짜리 위스키도 있는데, 공업용 알코올 희석주를 10,000원을 주고 먹는다는 거는 좀 아쉬움이 좀 있다. 나는 여러분들도 10,000원이면 좀 그렇지 않나요? 일본에 가면 소주가 12,000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K-팝의 어떤 그 K-컬처에 대한 어떤 좀 유행이 아닐까라는.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그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좋아하는 술은 그냥 웬만하면 그냥 다 좋아해요. 술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술을 좋아한다기보다 그냥 같이 이렇게 사람 만나고 이렇게 그 술 자리를 가지는 걸 더 좋아해서.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좀 나눠져 있죠. 기타 전공. 예전에는 막 이렇게 술을 막 주는 대로 다 마셨다면 지금은 내가 취한 거를 보여줘도 괜찮은 사람. 취한 거를 보여주면 실례인, 매너가 아닌 예의 어긋나는 그런 자리. 그러면 안 취하고. 그리고 술을 이제 마시는 거에 의미가 있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로 그냥 어떤 장치라고 해야 되나? 그냥 그 순간을 축하하기 위한 어떤 술자리.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 카테고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저보다 더 형님들인 분들이 간혹 보면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가장 나다울 수 있는 사람과 술자리를 가지는 게 가장 맛있고 재밌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훨씬 더 어릴 때라, 그때는 그냥 그런 생각했어. 그냥 새로운 사람들이라 항상 뭔가 좀 막 되게 막 그런 막 재밌는 자리, 새로운 자리 이런 데 가서 마시는 게 더 재밌지 않나? 더 맛있고 막 이렇게 더 재밌게 즐겁게 놀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돼버린 제 자신을 보면서 이제 가장 나다울 수 있는 사람들과 술 자리를 가지는 게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기탄은 이제 놔두고, 예전에 한번 제가 하려고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서치를 하는 거를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번에는 일단 블로그 같은 거 같이 서치해보고 그랬었는데, 재밌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비밀번호 뭐였다? 라방이 45초가 남았네요. 이게 1시간 되면 꺼지는 거 봐요. 그럼 이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시에 나가봐야 돼가지고, 아무튼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고생하십시오. 내일 사실 고생해야 되죠. 월요일이니까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네. 가야 돼가지고 이제 안녕.